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깔끔하진 않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감안하고 그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문제를 풀 때 꼭 노트를 놓고서 식을 자기가 써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쓰는 풀이를 보고 적어보고, 그리고 안 보고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형을 완전히 익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이번 시험 대비해서는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만 할 거고요. 이 세 번째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칭형 연립 방정식은 이거는 하지 않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문제만, 두 가지 유형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립 2차 방정식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우리는 못해요. 문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인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반드시 1차 방정식과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 1차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첫 번째는 이 1차식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식은 2차식. 자,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고, 1차식이 나오면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풀던가, 아니면 x는 cy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풀든가.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준다 라는 건 내가 원하는 그 문자를 좌변에 놓고 그 원하는 문자가 아닌 나머지 항들은 전부 우변으로 옮긴 그걸 갖다가 이제 문자를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x든 y든 원하는 대로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준 다음에 1차식이니까 그 풀어준 이 문자를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2차식에다 대입하면 된다. 2차식에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문제가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는 이제 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해보죠. 자, 먼저 여기에서는 지금 대칭형 연립 방정식을 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저는 풀지 않도록 하고요. 1번은 그리고 지금 문제 볼 거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자, 주어진 대로 여기가 1차식, 그리고 두 번째 식은 2차식.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1차식을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풀어요. 한 문자에 대해서. 지금 x-2y는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줍시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x든 y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는데, 지금 주어진 식 문제는 x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나아요. x는 자 2y를 우변으로 옮긴다 이겁니다. x가 아닌 거를. 그래서 2y 플러스 1 이렇게 풀어주고, 이 풀어낸 문자를 제2식에다 대입해 줍니다. 이 식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요게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를 이제 주어진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x의 제곱 괄호치고 마이너스 x 곱하기 y 플러스 y제곱은 7.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식에서, 주어진 이 식에서 x가 들어가는 쪽을 선생님 괄호로 이렇게 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풀어낸 이 x식을 자, 이 괄호가 있는 이 식에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x의 제곱인데 x를 이제 우리가 2y 플러스 1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2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2y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은 7.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다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은 자 2y 플러스 1의 제곱은 2y의 제곱 4y 제곱 플러스 전항하고 후항을 곱한 다음에 2배 4y 1의 제곱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마이너스를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y부터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를 나중에 붙여서 식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y제곱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은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쭉 동류항들을 이제 묶어 봐야 되니까 4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y제곱은 7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y제곱은 여기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y제곱 여기 그러면 4 빼기 2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3y제곱. 자, 이렇게 쓴 건 항이 많을 때는요 이렇게 지우면서 해야지 안 헷갈립니다. 다음에 4y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3y, 다음에 플러스 1이 있는데 7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1 빼기 7 해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단계가 풀린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두 번째는 그 풀어낸 문자를 두 번째 식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야 풀지, 문자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은 우리는 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연립 방정식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만 나오면 1차든 2차든 못 풀어요. 항상 문자를 하나로 바꿔야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하거나 그리고 근해 공식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3, 6은 전부 3으로 나눠지니까 좌변과 우변을 전부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인수분해. 자, 그럼 인수분해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여야죠.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y 이렇게 놓고 인수분해할 땐 괄호로 이렇게 가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의 결과는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y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건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y는 뭐다? y는 마이너스 2 혹은 y는 플러스 1이죠. 자, 그때 x 값도 구해야 됩니다. x 값은 간단하죠. 여기 위에 우리가 어디서 구했습니까? 여기 위에서 구해야 돼. x는 2y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y에다 2배를 하고 1을 더해라. 자, x는 y에 2배를 하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에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가 1이었을 때도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자, y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 y가 1을 대입하면 2y 플러스 1이었으니까 y가 1일 땐 2 플러스 1, 즉 x는 3이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식 2차 식을 두 번째 식에서 푼 다음에 풀어낸 그 문자는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요런 하나의 쌍의 해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x는 3, y는 1 이라는 또 하나의 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쌍의 해를 구해야만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2차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한다?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푼다. 두 번째 뭘 한다? 풀어낸 문자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 자, 그럼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구해낸 답을 이용해서 다시 첫 번째 식으로 돌아가서 x의 값도 구한다. x의 값도 구한다. 그래서 x, y 순서쌍을 두 개를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풀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외워야 돼요. 억지로 순서를. 어떻게, 그 다음은 뭐 하고, 그 다음은 뭐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외워야 돼? 써봐야 됩니다. 한번 풀이를 보고 따라서 써보고,
그 다음엔 풀이를 보지 않고 한번 자기가 그대로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해보고 될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몇 번만 연습하면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차식과 2차식. 자, 2차 방정식이 두 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문자가 두 개인데 2차 방정식도 두 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1차식을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 어느 하나의 방정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것만 되면 그냥 1의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러니까 먼저 한 식을 인수분해를 해라 이겁니다.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하면 이 1차식이 0이거나 이 1차식이 0이니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1번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으로 인수분해는 되는 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상수항이 0이 되는 식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상수항을 소거를 합니다. 상수항을. 2차항이 소거될 때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이건 무시하시고 상수항이 소거될 때만 보면 됩니다. 0으로 만들어라. 즉 상수항을 0으로 무조건 만든 다음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그 다음 이 식에 있는 2차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다시 만들어 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답을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다른 문자에 대해서도 답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몇 번이냐면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상수항이 둘 다 0이 아니야. 상수항이 둘 다 0이 아니죠. 상수항이 둘 다 0이 아닐 땐 하나라도 0을 만들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게 7하고 14니까 요 두 번째 식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상수항을 이제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4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식은요 2를 곱할 거니까 2x제곱 여기다 지금 곱하는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14 이렇게 전부 2를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27에 14 이렇게 두 번째 식은 전부 2를 곱했습니다. 곱한 이유는 뭐다? 예, 상수항을 없애버릴 거예요. 두 개 연립해가지고 그래서 곱한 거죠. 2를 곱한 거죠. 자,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부호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2라 그래야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1xy 그 다음에 플러스 3y제곱은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 플러스 14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0이 되면 우리는 뭘 이용한다?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식에 두 개가 붙어 있을 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 그리고 상수항이 0인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0이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인수분해 할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지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이 형태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6x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3 곱하기 2를 해주고 11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3, 1 해줍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1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여기는 y를 붙여서 인수분해는 가로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3y는 0 이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얘가 0이거나 이 식이 0이어야 하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죠?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째 3x가 y인 경우 3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는 y는 3x라고 하면 돼요. y는 3x.
두 번째 식도 한번 보죠. 두 번째 식은 2x는 3y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y는 어떻게 할 거냐? 이 3으로 나눠줄 겁니다. 이 3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어떻게 쓸 거냐? y는 3분의 2 x 이렇게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한 문자에 대해서 풀었죠? 한 문자를 좌변에 놓고 나머지는 전부 오른쪽으로 넘긴 거. 그게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풀었으니까 이제는 대입해야죠.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바로 요놈이 두 번째 식이었습니다. 근데 뭐 대입할 때는 거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연립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는 데다가 문제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인 7 요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y는 3x인 경우입니다. y는 3x인 경우를 풀어주면 대입하는 거죠. y를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y는 3x니까 위에 있는 이 식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인데 y 대신 3x를 넣을 거고요. 플러스 y제곱은 7. sorry. 자, y제곱이 아니라 y 대신 3x를 대입해서 전체 제곱은 7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조금 정리를 좀 하고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제곱이죠. 자, 이건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3x제곱 된다. 요건 9x제곱 된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이건 7이니까요. 1 빼기 3 플러스 9. 7x제곱이군요. 7x제곱은 7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x제곱은 1이다. 그러므로 x는 뭐다? 1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y는 그때 뭐가 된다? y는 지금 여기 한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는 3x죠. x에다가 3배만 하면 된다. 그럼 여기 3 쓰면 되고요. 또는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해서 이제 답을 완전히 구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도 해봅시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하네요. y는 3분의 2x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식에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이 식에다가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되는데 y가 3분의 2x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y제곱이니까 3분의 2 x의 전체 제곱 9분의 4 x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퀄 7 이렇게 놓고요. 자, 이게 통분하기 귀찮으니까요. 양변에 이 좌변과 우변에 뭐 곱하면 좋겠어요? 딱 보니까 이 9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9. 여기도 곱하기 9. 좌변 우변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9를 다 곱해줍시다. 그러면 x제곱은 9x제곱 3분의 2x제곱은 9를 곱하면 3이 약분되면서 3, 2, 6 마이너스 6x제곱이 되겠죠. 9 곱하기 3분의 2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4에다 9를 곱하면 9가 약분되니까요. 4x제곱이고요. 9 곱하기 7이니까 63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9 빼기 6x, 9x제곱에서 6x제곱 빼면 3x제곱이고 4x제곱을 더했으니까 7x제곱이군요. 7x제곱은 63이다. 따라서 x제곱은 9다. 그러므로 x는 뭐고? 플러스 3 혹은 x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플러스 9니까요. 꼭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해 줘야 됩니다.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자, 이때 y는 3분의 2를 곱하는 거죠. 좀 위에 우리가 표시했듯이 y는 3분의 2 x이기 때문에 x의 3분의 2 값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되겠네. 3분의 2, 3 곱하기 3분의 2니까 2.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이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게 되면 순서쌍이 4쌍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한 쌍. 색깔 다르게 할게요. 요거 한 쌍, 여기도 한 쌍, 요렇게도 한 쌍, 요렇게도 한 쌍. x가 1일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3일 때 2,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4쌍의 해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원칙은 지금은 2차식과 2차식 연립하는 거 상수항이 0이 되게 무조건 만들던가 0이 있으면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두 상수항 중에 하나는 이 상수항이 0이었으면 지금처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했을 텐데 이 문제는 두 개가 다 0이 아닌 상수항이 0이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립을 해준 거고요. 한쪽을 어쨌든 0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은 걱정 안 해도 돼. 상수항이 0이면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지금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무조건 풀어라. 우린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밖에 못 푸니까 한 문자로 무조건 풀어라. 그리고 2차식에 대입해라.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 값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쌍이 몇 개가 나와?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2, 2는 4, 4개가 나오는 거고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그냥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개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태의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0이 안 되게끔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문제는 이게 0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 식에 0이 이렇게 0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1차식하고 할 때 1차식하고 2차식 할 때는 뭐 0이 필요 없죠. 그냥 대입하면 되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2차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내용을 거기까지 한번 다 살펴봤고 시험 범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해봤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챌린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건 좋은데 미지수가 이게 하나가 아니죠. 두 개가 아니죠. A까지 합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또 B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못 풀고요. 여기서 문제 읽어보면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A, B의 값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A나 B가 없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다항식은 전부 똑같은 XY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XY가 같으니까 이와 같이 두 개를 연립해서 XY를 구하고 그 XY를 다시 나머지 두 식에다가 나머지 쓰지 않은 식에다 대입하면 A, B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번은 답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이 되지 않는 것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대망의 6번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6번.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우리는 얘하고 얘부터 먼저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x 플러스 y는 1.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온다. 자, 우리는 뭐부터 생각할 거라고 했죠? 뭐부터? 얘부터 생각할 거라고 했죠? 얘부터. 얘부터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느냐? 얘를 먼저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야 되죠.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항을 하는 거죠. y 빼고 다 이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y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문자가 한 종류인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대신에 요거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쓰면 되죠. 이 문제에서 만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부호를 다 바꿔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시면 돼요. 뭐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부호가 달라도 제곱하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수학에서는 이 앞에 있는 문자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두고 하면 문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앞은 양수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음수로 만드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같은 건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이쪽 괄호 안에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마이너스 한꺼번에 처리 못합니다.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한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로 전부 부호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 헷갈려요. 자, 얘는 넘어오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제 다 붙여서 부호 바꿉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거 세 개 다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제 항이 많아졌으니까 하나씩 지우면서 해볼게요.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졌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뭐 문제가 2차식도 아니에요.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릴 수 있겠죠.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보면 2x하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x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예요. 이게 0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그죠?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이용을 할 거예요. 나머지 식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 y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y의 값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때 이게 y는 뭐라 그랬죠?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x 대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뭘 통해서? 이 두 개 지금 이거와 이거를 연립해서 알아낸 식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나머지한테 대입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 자, 그럼 그 두 개는 이렇게 정리되겠죠? 원래 b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x제곱 플러스 ay는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대입해 봅시다. 자,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자, 좀 대입하면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죠. 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y 대신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식은 x 대신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y 대신은 3 대입하니까 플러스 3a가 되는데 이게 1이야. 그럼 첫 번째 식은 요건 뭐 마이너스 2b 그리고 3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랑 합쳐서. 따라서 이렇게 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에서 또 마찬가지 2는 4. 그럼 4 플러스 3a가 1이래. 그러면 3a는 4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4로 넘어가니까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5가 되겠는데 답은 1의 제곱, 2의 제곱 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냐?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5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까지 보았습니다. 방정식은 이 정도만 확실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